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천일문 완성의 조간편을 같이 공부했고 이제는 구문편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정말 길었죠. 조간편 하나 끝내는 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도 구조 구문편은 조간편보단 시간이 훨씬 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번 강의를 찍어봐야지 확신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챕터 1은 주어 동사 찾기입니다. 주어 동사 찾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동사를 찾는 거겠죠. 왜? 모든 문장의 중심은 동사니까요. 그런데 동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주어의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주어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동사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첫 번째로 알아보게 될 내용은 바로 주어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거 먼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품사와 문장 성분을 함께 맞춰보는 걸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품사를 공부할 땐 몇 개의 품사만 공부하겠다고 했죠? 몇 개? 4개. 어떤 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제가 약자로 쓰더라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 몇 개를 공부하도록 하겠다? 4개를 공부하도록 하겠다. 어떤 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어, 수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오케이? 자, 그러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같이 공부한다고 했어요?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은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한번 매칭해 봅시다.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는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었죠. 동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는 수어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형용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었고요. 마지막 부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항상 한 단계씩 더 나갔었어요. 형용사랑 부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 뭐라고도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수식어라고 이름 붙일 거면은 둘이 구분을 왜 한다 그랬어? 둘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다 그랬죠? 차이점이 뭐였는데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를 수식해주고 부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해준다.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 명사 빼고 다. 범위를 알아야지 나머지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품사 몇 개 공부할 거라고? 4개 공부할 거라고. 명사 빼고 다니까 누구누구예요? 부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플러스 문장 전체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에서 뭐 배울 거라 그랬죠? 주어의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주어 자리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애들부터 알아야겠죠? 제가 조간편에서 그런 애들을 명사류다 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명사류의 종류를 한번 쭉 정리해보고 나서 진도를 나갈게요. 첫 번째. 우선 명사류니까 명사는 당연히 명사류에 포함되겠죠? 명사랑 거의 비슷하네. 대명사도 명사류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친구가 있었다? 준동사였죠?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어떤 거?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투부정사 있었고요. 그 다음 동명사 있었고요. 그 다음 분사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준동사 중에서도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었네. 누구랑 누구? 투부정사와 동명사 ing밖에 없었죠. 오케이.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 세 번째. 이렇게 그냥 명사이네. 명사 구로 쓰이는 준동사 뿐만 아니라 명사 절도 명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었죠. 제가 조간편에서는 외치가 될 수 있는 애와 외치가 될 수 없는 애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접속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명사절과
WH 단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명사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안 예쁘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접속사로 만들어지는 명사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절과 whether, if절이 있었고요. 대절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였고 whether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지로 끝나는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WH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문사절, 다르게 말하면 간접 의문문, 두 번째는 관계사절이죠. 그쵸? 관계사절은 크게 종류를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볼까요? 선행사를 생략한 혹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관계사가 있어요. 복합관계사부터 볼까요? 복합관계사는요, 말 그대로 관계사에 뭔가가 붙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WH 단어에 플러스 ever 이 붙은 꼴이죠. 예를 들어서 whatever, whichever, whenever 이런 친구들. 오케이? 플러스 관계사 중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혹은 선행사를 생략한 애가 있었어.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 두 번째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 부사가 있었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명사류가 뭔지가 쭉 보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구나. 그럼 구문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 친구들만 보더라도 주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 투부정사는요. 명사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뭐로도 사용돼? 부사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돼요. 물론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될 거고. 그러면 명사적으로 사용되는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구분해야겠네요. 두 번째, ing 형태는요. 동명사로도 사용이 되지만요. 어떤 거로도 사용되냐면 분사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분사는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분사 구문으로도 사용된다고요. 분사 구문은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럼 문두에 분사 구문이 튀어나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됐죠? 자, whether if는요. 명사적으로 사용돼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도 있지만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뭐뭐든 아니든 이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if 같은 경우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요. 그럼 또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을 해야겠네요. 그쵸?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요. 부사적으로도 사용이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도 또 구분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투부정사랑 ing랑 whether if랑 복합관계사 때문에 우리의 공부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먼저 들어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여기 단어들이 쭉 있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체크만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바로 해석하면서 짚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Higher education. 더 고등한 교육인데요. In today's challenging global economy. 오늘날의 challenging이라 그러면 challenge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challenge가 도전이라는 뜻이죠. 도전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challenging 하면은 힘든, 어려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 어려운 경쟁적인 세계적인 경제 속에서의 고등교육은요,
must emphasize. 반드시 강조해야만 해. 뭐를? That practical and liberal education. practical 그러면 실용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liberal 자유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교양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교육과 자유 교육은요 are tightly coupled. tight 그러면 무슨 뜻이야? 타이트하다, 옷이 quite tight에 꽉 껴 이런 뜻이죠. 그러면 tightly 단단히 꽉 coupled 짝지어져 있어요 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지. and 그리고 뭘 강조해야 돼? that 접속사 대시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왔네요.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al, and experiential lives are intertwined. 학생들의 academic, 학술적인, developmental, 발달적인, and experiential, 경험적인 삶들이요. 모두 다 are intertwined. 서로 얽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보니까 주어가 진짜 중요한 명사구는 짧은데 뒤에 긴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주어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오케이? 대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Practical and liberal education 이라면서 주어가 길게 나오고요. That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al, and experiential lives 라고 명사가 또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자, today's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간편에서도 강조했습니다. today라 그러면 오늘날이죠. 그럼 today 있으면 오늘의란 뜻이잖아. 그쵸? 진짜 오늘만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대, 요즘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대, 요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랬죠?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죠. 딱 오늘만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반대되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past가 있겠지만, 그쵸? yesterday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냥 어제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과거를 상징할 수도 있겠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게 있었어요. traditional 그럼 전통적인이라는 뜻이고, conventional 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전통적인, 관습적인 이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얘네도 다소 비유적인 의미로 과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지식 차원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배경지식 차원에서 옛날에 서양의 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자유교양교육이라고 하는 liberal education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practical educ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소플라라고 부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liberal education이 중요하고요. liber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시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practical한 이 현세에 얽매이는 실용성을 중시한 교육만을 가지는 사람들을 노예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2번. integrating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네요. integrating everyday parts of your life with what you learn from books and school lessons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복잡하다. integrate 그럼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죠. 뭘 통합시킨 거야? everyday parts of your life 너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부분들을 뭐랑 연결시켰어? with what you learn from books and school lessons 책들과 학교 수업들로부터 네가 배운 것 관계대명사 와시네요. 배운 것들과 통합시키는 것은요 makes 만듭니다. your education 너의 교육이 richer 더 풍부하고 and more meaningful 더 유의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된 거죠. 동명사 구가
준동사에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길어지는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동명사 구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lessons예요? 아니면은 integrating이에요? integrating이 되겠죠? 동명사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동명사 구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사에 s를 붙여줘야겠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meaningful learning. 전에 배웠던 것과 연결도 시켜보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도 시켜보면서 학습하는 유의미 학습과 그리고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rote learning, 기계적 학습으로 나뉜다고 설명들 합니다. 당연히 어느 게 더 효과가 좋겠어요? 보통은 meaningful learning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하겠죠. 하지만 rote learning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즉 숙달하는 부분들, 자동화시키는 부분들은 rote learning을 통해서도 학습을 해야만 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단어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complete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come은 함께 아니면 완전히란 뜻이니까 fully는 full이란 뜻이니까 완전히 다 채우는 거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유의미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complete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달달달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번갈아 가시는 게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장. What I love more than anything else 이렇게 되는데 W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것인데 more than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when I am writing articles 내가 기사들을 에세이들을 쓸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관계사 절이 주어로 나왔죠. is 어떤 거야? knowing that 이하를 아는 것이야. 동명사 보어가 나왔네요. 뭐를 아는 것? that somebody 누군가가 wants to read 읽기를 원한다는 거야. 뭘 읽기를 원한다는 걸 아는 거야. 뭘 읽기를 원해? What I am writing 내가 쓰고 있는 것을 읽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치.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남이 내가 만든 걸 즐긴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정말 보람차겠죠? 저도 지금 아무도 안 볼 거라는 걸 알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본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자, 4번 문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Many talented 20th century writers. writers로 끝나는 거 보니까 얘가 쭉 주어가 되겠네. 많은 재능 있는 20세기의 작가들은 have been overshadowed.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overshadow 그럼 무슨 뜻이야? over 그럼 위에 이렇게 싹 덮이는 건데 shadow 그림자로 덮인 거야. 그쵸? 그러면 가리다, 어둡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림자로 싹 덮은 거니까. 그쵸?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으니까 가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classical writers. classical writers. 고전 작가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고전 작가들? 고전 작가가 어떤 사람들인데 such as Charles Dickens and William Shakespeare 와 같은 고전 작가들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거죠. 무슨 뜻이야? 우리가 당대로서는 뭐 현대였겠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당대 작가들과 고전 작가들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고전 작가가 더 우월할 거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아무리 좋은 글을 쓰더라도 고전 작가들보다 못할 거라고 후려친다고. 그래서 20세기의 작가들이 많이 후려침을 당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4번의 주어 부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작가들은 작가들인데 언제 작가들이야? 20세기 작가들이야. 그런데 이 20세기 작가들 중에서도 어떤 작가들이야? 많은 재능 있는 작가들이죠. 아, 계속해서 수식의 범위가 넘어가고 있네. 이 수식어가 뿅 하고 얘를 꾸며주고요. 이 수식어가 뿅 하고 얘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덕지덕지 붙어서도 주어가 길어질 수 있겠다 라는 부분 체크하고 5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to 튀어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거 to 부정사 구 말하고 싶은 거네. 그쵸? To take part equally in discussions or to have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on decisions. 여기까지 쭉 묶어볼게요. To take part in 이렇게 나왔죠. Take part in 그럼 무슨 뜻이야? Participate in이랑 똑같은 뜻이죠. 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네. 근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equally 부사가 붙었네요.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야. 어디에? discussions. 토론, 토의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and, or, 혹은 to have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가지는 것인데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동등한 양의 영향력을 갖는 거죠. 어디에? on decisions. 결정에 동등한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은 becomes. 되어가고 있어요. harder.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비교급 쓰였네. for everyone. 모두에게. in larger groups. 더 큰 그룹에 속한 모두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무슨 뜻이야? 사람이 몇 명 없을 때, 한 그룹에 한 3명 있을 때는요, 모두가 의견을 말하고 모두가 똑같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몇 명이야? 국민 지금 한 5천만 명 넘었겠죠? 6천만 됐을라나? 아마 안 됐을 것 같아. 저출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 똑같이 발언권을 가지고 똑같이 결정 권한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점. To take part in 투부정사구 한 개 나왔어요. To have blah blah 투부정사구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단수 취급해야 될까? 복수 취급해야 될까? 아하. 여기 보니까 becomes s 붙어서 나왔죠. 아, 그럼 뭔 취급했다는 거야? 단수 취급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겠다. 투부정사가 2개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이겠네? 아니에요. 앞에 나온 주어가 동일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얘를 하나의 개념, 단수로 취급하고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복수 취급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왜 구분해요? 문법 문제에 나올 일이 없는데. 아시겠죠? 문법 문제가 아니라 독해 상황에서만 신경 쓰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o 나온 거 보니까 또 투부정사를 구분하라는 게 여기에 포인트겠다라고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 Who use electric scooters. 전기 스쿠터니까 요즘 뭐 많이 보이고 있는 그 전동 스쿠터를 말하는 거겠죠? On campus. 캠퍼스에서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As well as those around them. 가로쳐 버릴게요. As well as 그럼 무슨 뜻이야? 상관 접속사로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죠. A as well as B 그럼 무슨 뜻이라고? B뿐만 아니라 A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강조는 A에 찍히는 거예요? B에 찍히는 거예요? A에 찍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가 상관 접속사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친구라고 조간편에서 설명했었는데 기억날까?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편법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as well as를 마치 전치사라고 기억해 버립시다. 다시 as well as가 뭐라고? 전치사라고.
그러면 전치사 구가 꾸며주는 이 명사가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As well as those. 아, 또 어려운 거 나왔다. those 나오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란 뜻으로 자주 쓰인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뒤에는 뭐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구체화해주는 수식어가 나올 것이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네요. 즉 스쿠터를 캠퍼스에서 타는 사람들과 이 캠퍼스에서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전동 스쿠터를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officials 정부 관료들은요 should look into 그럼 무슨 뜻이야? into라 그러면 어느 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안쪽으로. 그리고 검토하다는 뜻도 있겠죠. 오케이. 나중에 룩 시리즈를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다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야만 한다. 뭐를? Enforcing stricter regulations. 더 엄격한 규제들을 enforcing 그 뭐라 그래?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더 엄격한 규정이라고만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요? Such as giving students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죠. 뭐를? A warning 경고를 주는 것이야. 언제? When they violate 그럼 뭐뭐를 위반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위반했을 때 뭐를? The regulations 그 규제들을 위반했을 때 더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저도 예전에 스쿠터랑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 골목길이어가지고 시속 20km도 안 밟고 있었는데 스쿠터가 최고 속도로 달리니까 슝 하고 지나가다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제 앞에 정 가운데 지나갈 때 펑 하고 부딪혔어요. 참 다행히도 안 다치셨는데 이분한테 깨졌던 돈을 생각하면 참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나요. 외국인 노동자셔가지고 말씀도 어눌하게 하셔서 참 잘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병원 진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셔야 되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who use electric scooters on campus as well as those around them. 여기까지 투부정사에 달려있는 이 부분이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무슨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걸 캐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오케이?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로 사용된 게 아니다라는 거. 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제가 전 페이지에서 다뤘지만 대부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명사와 부사, 명사와 부사, 명사와 부사, 명사와 부사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는요. 뒤에 결국 주어가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쭉 읽다가 주어 동사가 등장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 쭉 읽어보든지 혹은 흘끗 뒷문장을 한번 봐보든지 해봐야겠죠? 두 번째, 주로 부사적인 덩어리, 부사적인 절이 앞에 나왔을 때는요. 컴마가 찍히고 나서 주어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직 구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행히 다음 챕터가 문장과 부사구와 주어의 구별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조간편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건데 such as가 나와 있죠. 자, such as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 such as 다음에는요 부연 예시가 되는 어구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부연 예시를 어떻게 활용하는데? 자, A such as B 이런 구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such as 부분은 뭐라고? 부연 예시라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만약에 A를 딱 읽었어.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그럼 B 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대충 읽어도 돼요? 대충 읽어도 된다고. 왜? 부연 설명의 기능이 뭐야? 너 이것만 들으면 못 알아듣겠지? 내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이게 부연 설명이잖아요. 이해가 됐으면 대충 눈으로 그냥 이런 거 있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꼼꼼히 읽어봐야겠지. 이러한 예시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 라는 걸 꼼꼼하게 읽어서 추측을 해내셔야겠죠. 오케이. 앞으로 부연 설명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하게 될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장. As evolutionary scholar Henry Plotkin says. 저도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말했듯이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ing 나왔으니까 동명사인가? 라고 의심을 했는데 뒤에 organisms conserve 라고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거 동명사 아니겠다. 부사적으로 사용된 거겠다. ing가 부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건 뭐란 뜻이야? 분사구문이란 뜻이죠.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해석해 볼게요. Gaining, 얻으면서 뭐를?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의 지식을 얻은 거죠.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Countless 그럼 count 세다란 뜻이죠. less 그러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셀 수가 없다는 거니까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낚이면 안 돼요. 무수히 많다는 뜻이죠. 오케이? 무수히 많은 generations 세대들을 가로질러서 세계의 지식을 얻으면서 organisms 유기체들은요 conserve 보존합니다. 뭐를? knowledge 지식을 보존하죠. selectively 다 보존해 아니면 일부만 선별적으로 보존해?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보존하죠. 그럼 선별적으로 보존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네. Based on evolutionary need 진화적인 필요에 기반해서 선별적으로 진화적으로 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하면 저장 필요하지 않으면 저장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화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식들을 보존합니다. And 그리고요 that collective knowledge 그 collective knowledge collective 그럼 무슨 뜻이에요? collective 집단적인이라는 뜻이죠. 이 집단적인 지식은요 is then held 그러면 꽉 쥐고 있는 거잖아. 보존하다 쥐고 있다 저장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보존됩니다. 보관됩니다. 어디에? within the gene pool 유전자 풀에 보존된다는 거죠. of species 종들에. 오케이? 우리가 세대를 거치면서 지식들을 보존을 하는데 이러한 집단적인 지식은 어디에 보존된다고? 이 gene pool에 보존된다고요. 유전자 속에 새겨지게 된다고요. 오케이 됐죠? 자, 이 부분 보니까 앞에 as 구문 나오면서 부사 절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어서 분사 구문이 나왔다고요. 이거 동명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구분하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오케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분사 구문. 얘랑 동명사랑 구분하는 게 키워드였다. 키포인트였다. 됐죠? 자, 여기서 독해 포인트 하나 더. 제가 조간편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문장의 끝부분에는 아는 정보가 나온다, 몰랐던 정보가 나온다? 보통 몰랐던 정보, 신정보가 나온다. 그쵸?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말 끝에 나온다고요. 근데 한 번 말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들어본 내용이 돼버리죠? 그쵸? 이제는 아는 내용이 되니까 문장 끝부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올 수 있다? 문장 앞부분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내가 이 앞에 주어 부분이 해석이 안 돼. 그쵸? 그런데 얘가 100%는 아니지만 일정 확률로 목적어 부분에 나왔던 이 신정보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설사 이 두 부분이 표현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실상 동의어, 맥락상 동의어로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독해할 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수없이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장. whether 나왔네. 아까 whether는 명사절도 이끌 수 있고 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 그랬어. 그걸 노리는 거겠네. 그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Whether I am a good son or daughter. 내가 좋은 아들, 딸인지 아닌지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좋은 아들, 딸이인지 아닌지는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의존합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디에 달려 있대? The way 방식에 달려 있다 그러죠. In which I behave 내가 행동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To my parents 내 부모님들에게. But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and no less importantly 못지않게 중요하게도 on the relationships 어디에 달려 있어? 여기 depend on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달려있대? The relationships 관계들에 달려있죠. I have 내가 가지는 관계야 with my siblings 내 누구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는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구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하는 구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way in which. 자, 우리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했던 강의가 있어요. 고문관이라고 제가 조간편 마치면서 찍어둔 강의가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계부사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절을 이끌고 있죠?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 선행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쵸?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진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요. 관계부사는 좀 특이한 친구라 그랬어. 왜? 관계부사는요. 앞에 선행사를 생략시킬 수도 있고요. 관계부사를 생략시킬 수도 있는 친구예요. 둘 중 하나를.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를 생략시킨 경우에는 관계부사절이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왜 설명하느냐, 관계부사 how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특이해요. 선행사로 the way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the way how는요 어떤 경우에도 둘이 같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the way만 사용하거나 혹은 how만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꼴로만 사용해야 돼요. the way how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how 대신에 in which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the way in which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the way를 생략하고 in which만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이 포인트가 문법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내신 문제에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포인트니까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포인트. 이 구문이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partly 표현이에요. 제가 예문을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거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I employed him partly out of compassion and partly because
I was short of hands. 이 정도 문장을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partly 나왔죠? 그죠? 자, partly라고 하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I employed him. 나 걔를 고용했어. Out of compassion. 연민 때문에 고용하기도 했고 because I was short of hands. 일손이 모자라서 고용하기도 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랑 유사한 표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표현부터 정리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이것도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해서 라는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what between A and B 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한 문장 하나 적어 드릴 건데 이 정도는 또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What with hunger? What with hunger? And what with fatigue? I could not walk any further. 해석해 볼까요? What with hunger and what with fatigue.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I could not walk. 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거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No less importantly. 이 표현이 나왔죠. 자, 전일문 완성이 어려운 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no 다음에 not이 아닙니다. not은 달라요. 나중에 뒷파트에 나오면 그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no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en이 나오면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as 반대 원급 as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이 구문으로 바꿔 쓸 필요는 없고요.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no less importantly면은 첫 보기엔 어때요? 안 중요한 것 같죠? 그쵸? 근데 아까 반대의 원급이라 그랬으니까 반대면 뭐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근데 원급 비교란 건 뭐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못지않게 중요히도 똑같이 중요히도 비슷하게 중요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장. 또 whether 나왔네. 또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라는 게 나오겠죠. 그쵸?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ther companies buy or sell products across national borders. 아하, 뒤에 these businesses are contributing. 주어 동사 넣은 거 보니까 여기 부사절이겠네. 그쵸? 여기다 먼저 적어 놓을게요. 부사절.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뭐뭐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Whether companies buy or sell. 얘네가 사든 팔든 products, 제품들을 across national borders. 국제 경계를 넘어서서 물건을 사든 팔든지 간에 these businesses, 이 사업체들은요 are all contributing, 모두 기여하고 있어요. 어디에? contribute to, 수거처럼 외우셔야죠. 어디에 기여하고 있죠.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volume 그러면 총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TV 볼륨의 볼륨도 맞습니다.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의 총량에 기여하고 있어요. 어떤 국제 무역?
that is fueling the global economy. fuel 그러면 연료란 뜻이잖아 원래. 동사로 뭐겠어요? 연료를 넣다란 뜻이겠죠. 국제 경제에 연료를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국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국제 무역의 총량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사고 있든 팔고 있든지 간에. 오케이?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또 짚어보면요. 우리 contribute to라는 표현이랑 fuel이라는 표현 한번 봅시다. 자, 딱 보니까 A contribute to면요. A 하면 B가 좋아진다는 의미겠죠. 오케이? A fuel B면요. A 하면 B가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아, 이것들 다 뭐야? 일종의 인과 표현들이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fuel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아,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겠네 라는 걸 체크하시면 아, 파는 거든 사는 거든 이런 국제 기업들이 교역을 늘린다고? 어허. 근데 이 교역들이 국제 경기를 좋게 만든다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Whoever wants music instead of noise, joy instead of pleasure, soul instead of gold, creative work instead of business, passion instead of foolery, finds no harm in this trivial word of ours. 이렇게 돼 있죠. 엄청 길다. 자, 쭉 넘어가 보니까요. 비슷한 구조를 쭉 넘어가 보니까 finds라고 하는 동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 앞에 주어가 없는데. 그쵸?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가 이끄는 절이 명사적으로 사용돼서 주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오케이. Whoever wants. 원하는 누구든. 뭘 원하는? music. 음악을 원하는 누구든. instead of noise. 소음 대신에 음악을 원하는 누구든. joy. 즐거움을 원하는 누구든. 뭐 대신에? instead of pleasure. 보통 pleasure라 그러면 육체적 쾌락을 말합니다. 약간 섹슈얼한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아니면 배부름 이런 플레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육체적 쾌락보다는 기쁨을 원하는 누구든. soul 영혼인데 영혼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instead of gold 금보다는 영혼이니까 물질보다는 정신을 원하는 누구든. creative work 엄청 많다. 그쵸? 창의적인 일인데 instead of business 사업보다는 일보다는 창의적인 일이라니까 뭐 이거는 경제적인 필수적인 일이 된다면 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영감적인 일을 말하는 거게 되겠죠. 그쵸? 이런 걸 원하는 누구든. passion 열정이네요. 뭐 대신에 of foolery instead of foolery 멍청한 짓 멍청함보다는 열정을 원하는 누구든. finds 발견하게 된다. no home 어떠한 집도 어떠한 거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In this trivial world of ours. 우리의 하찮은 세상 속에서는 머물 곳, 거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하찮은 세상에서는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 보니까 whoever 복합관계대명사는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네요.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었겠고 절이라고 하는 건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s를 붙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finds 동사에 s가 붙었다 라는 포인트까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여기에 문법 설명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문법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고문관, 고등문법 관찰하기 강의를 통해서 따로 촬영할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화면 길게 띄워드렸고요. 필기할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필기 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어의 형태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